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물리학 2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 2학년 때는 선생님께 아마 물리 1을 배웠을 텐데 2학년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어, 올해는 온라인 강의 때문에 우리 3학년 모든 학생들은 물리투 수업은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저의 이름은 김민수이고요. 나이는 역시 52세. 그리고 종종 여러분께 과제 등등으로 인해서 메일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메일 주소 보게 되면 country guy m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촌놈 ms 민수 korea.kr입니다. 그리고 종종 온라인 강의 때문에 이해를 못할 경우 직접 질문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생 개인별로 선생님께 여기에 주어진 010-8340-5468로 직접 전화로 물어보기 바래요. 그러면 학생이 이해될 수 있는 데까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할 테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축구공, 배드민턴, 등산, 골프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취미입니다. 실제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고 농담도 하고 편하게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려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화면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 자신도 웃기고 또 발음도 상당히 불편해지고 그러는데 가장 교실에 있는 수업이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수업이든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좀 즐겁게 편안한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1학기 동안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온라인 강의하는 내용 역시 우리가 1차 지필, 2차 지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이 강의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시험에 에, 시험 필기고사 보는데 다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내용 동안 시험 문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고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교과서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 강의를 올리겠지만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생님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해 주는 걸로 할게요. 우선 2학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어디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까 해서 나름대로 잡은 것이 우리가 1단원이 이 물리학 2를 보게 되면 총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원은 역학적 상호작용, 2단원은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물질의 성질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 물리2를 대학 수능 시험에서 응시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물리 1과 달리 물리 2는 또 수식이 존재하고 나름 깊은 사고도 필요하고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하다 보면 또 상당히 재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바쁘긴 하지만 같이 잘 서로 이해하고 밀면서 이렇게 갑시다. 우선은 1학기 때 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학적 상호작용부터 시작이 되는데
1단원은 힘과 평형이에요. 힘과 평형. 우리가 물리원에서는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변이, 가속도, 그리고 뉴턴의 법칙, 이와 같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물리원에서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첫 번째가 이렇게 힘의 합성과 분해. 힘이라는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이것처럼 역시 동일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성분끼리 힘을 나누고 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힘의 합성과 분해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벡터 해석적인 부분이니까 몇 번 연습을 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물체의 평형이에요. 물체의 평형. 이 부분은 영어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토크.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돌림, 힘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는데 물리 1에서는 1차원적인 운동이라면 물리 2에서는 2차원적인, 3차원적인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물리원 대학심에 우리 작년 졸업생들까지는 물리원 시험에 돌림 힘이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물리원에서 20번 문제, 난이도가 가장 큰 문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문제가 바로 이 돌림 힘 문제예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움이 있지만 역시 이 부분도 어, 문제들을 반복해 가면서 내용을 토대로 풀어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와서 물리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아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리원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교육과정, 여러분 학년부터는 물리2 과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보는 거로 하고요. 두 번째가 물체의 운동. 여기서 등 가속도 운동. 균일한 중력장에서 물체를 놓으면, 던지면 오직 중력밖에 안 받기 때문에 중력은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인데 우리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등가속도에 대한 뜻이죠. 가속도 뜻은 가짜는 더할 가짜인데 가속도 속도의 변화 등가속도 등 일정하다. 결국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 역시 우리가 중력장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또한 얘는 물리원에서는 접해보기 힘들었던 심지어 여러분 지각 시간에 케플러 제2법칙을 배웠을 텐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 2차원적인 곧 회전을 배우는데 이 회전과 관계된 등속 원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티코 브라헤 여러분 낯설지 모르겠는데 티코 브라헤의 제자인 케플러가 스승이 관측해 놓은 결과들을 이용하여 수식적으로 표현해 놓은 케플러 법칙과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우리가 물리 1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웠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 팽창, 다른 말로 시간 지연, 또한 길이 수축에 관계된 내용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울 거예요. 관성이 존재하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는 이와 관계된 우리가 어떤 등가의 원리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력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게 한다는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종종 등장하는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이 열과 에너지 단원인데 여기는 일과 운동 에너지, 일의 단위는 줄이고 에너지 단위도 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일과 에너지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좀 낯설은 말은 하지만 보존력 장이란 게 있는데 보존력 장 하에서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곧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우고요. 그리고 열과 일의 전환. 열은 일로 바꿀 수 있고 일은 열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열의 단위는 칼로리라고 알고 있죠. 역시 1칼로리는 대략 4.2 줄이기 때문에 1과 열은 동일한 것이구나. 이와 같은 개념의 열과 일이 전환을 배우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학적 상호작용이 다 끝난다면 그 다음에 2단원인 전기 부분인데 우리가 전자기장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갖고 있다면 중력장을 형성하고 물체가 질량을 가진 것처럼 전기에서 어떤 물체가 질량 같은 걸 갖는데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전하량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전하량이 어, 물체의 질량이 공간을 휘게하는 것처럼 역시 전하도 어떤 전기적인 공간에서 영향을 주는데 그런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전기장과 전기력선, 중력과 중력 따라 물체를 놓았을 때 따라가는 중력선, 낯선 말이지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전기력을 받는 선,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선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약간 에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것도 물리원에서 배웠는데 정전기 유도 그리고 물리원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회로 저항, 전류, 뭐 저항의 연결 이와 같이 뭐 걸린 전압이 얼마인가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등등 따지는 직류회로 그리고 트랜지스터 증폭 작용을 시키는 거죠. 뭐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같은 어떤 우리가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소리를 크게 하는 앰프 같은 경우 크게 하는데 역시 증폭시킨 효과를 우리가 그런 장치가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핸드폰이든 간에 우리가 충전 배터리가 있죠. 충전의 단위죠. 이렇게 우리가 전원을 모아두는 장치 를 우리는 측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하고는 다른 것이고 목적은 같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전화들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이게 측정기인데 이 부분까지가 1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 장, 두 장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얘기를 해가니, 이젠 처음인 저 자신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릴렉스한 기분이고, 약간, 긴장감, 떨림? 이런 게 좀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자, 여하튼 간에 내가 이번 학기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온라인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히 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지필고사는 한 번만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2 과목은
수능 보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도 모자랄 테고 이런 부분에 다시 1차 집필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학습 계획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2차 집필만 볼 생각이에요. 역시 2차 집필은 작년에 물리원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70%, 논술형 30%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기 말에 최종 100점 중에 40점이 40%가 되고요. 60%는 수행평가로 할 겁니다. 수행평가에는 실험 보고서 20%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20%, 논술 20%, 그래서 60%, 그래서 합이 100%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부분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는 낯설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불편할 마음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고 각각 수행평가 주어지는 시간에 최선 다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학이란 과목을 배우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역시 선생님이 물리원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어가 있고 숫자가 있고 기호가 있는 것이 각각 어떤 개성이 아니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동일한 약속 이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 과학에는 단위를 쓰는데 이 단위도 우리나라만의 단위, 뭐 러시아만의 단위, 미국만의 단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단위계를 통일했어요. 이걸 우리가 SI 단위계, SI 유닛, 그래서 어떤 시스템 인터내셔널 국제 단위계라고 해요. 단위계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MKS와 CGS 이 두 개의 단위계가 있어요. 지금은 CGS는 쓰지 않아요. 너무 작은 단위라서 대부분 전부 다 MKS로 쓰고 그리고 지수 10의 몇 승, 뭐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쓰지 작은 단위로 가지 않는데 여기서 MKS M은 미터가 되겠고 대문자 K는 킬로그램, S는 세컨드 초, 결국 미터는 길이에 대한 단위, 킬로그램은 질량에 대한 단위, 세컨드는 시간에 대한 단위로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지키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보시다 뭐 꼭 지켜야 될 것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단위계 여기 보면 velocity, speed 이거는 벡터와 스칼라의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단위는 미터 퍼 세크 MKS의 M 미터 퍼 세크 S 되어 있고요. 포스 이건 힘인데 여기는 우리가 F는 MA니까 M이 킬로그램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K 미터 M 세크 제곱 S 전부 다 MKS죠. 인력 시 work W는 FS 그러면 역시 아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S 뭐 미터 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모든 물리량들은 다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소문자인 CGS는 미터보다 작은 단위 얼마? 센티미터. 킬로그램보다 작은 단위 뭐? 그램. 1초는 1초죠. 해서 세컨드 해서 우리가 MKS와 CGS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MKS만 쓴다. 이 부분 알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MKS와 CGS의 correlation 관계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1뉴턴 힘의 MKS 단위예요. 그러면 CGS 단위는 뭐라 부르냐? dyne, dyne. 해서 힘이란 게 MA,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이 10의 3승 그램, 미터가 10의 2승 센티미터니까 뭐 1초는 1초니까 미터 퍼 결과적으로는 10의 5승 그죠? 10의 5승 그램, 10의 5승 그램, 그 다음에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dyne, 다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1뉴턴은 얼마다? 10의 5승 dyne, 다인이다. 10의 5승 다인이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1줄은 에너지인데 1과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 fs, 저기 1뉴턴에다가 s, 어, 거리죠. 거리, 이건 s는 거리죠. 역시 우리가 미터, MKS 미터니까 미터는 100cm, 결국 10의 5승 곱하기 1m, 10의 2승 cm, 10의 2승, 결과적으로는 10의 7승, 10의 7승. 이때 에너지 단위의 CGS는 뭐라 부르는 거 아니? MKS는 줄이면 CGS는 ERG, 에르그, 에르그. 그래서 1줄은 얼마다? 10의 7승 에르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계들, 반드시 우리는 MKS만 쓴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물리를 배우면 가장 기본 상식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전에 단위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과서든 수능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 가서 대학원 다니면서 또 이 페이퍼, 논문을 쓰게 될 텐데, 논문 쓸 때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게 우리가 어떤 그 표시인데, 에, 물리량과 단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리량, 질량이다, 뭐 속도다, 이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500g, 질량이면 뭐 5kg, 1kg 이렇게 바뀔 수 있듯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물리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리량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텔리체, 이텔리체로 써요. 밑에 보다시피 속력과 속도, 빌라스티 속도, 스피드 속력,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속도의 앞자인 V, V로 써요. 변하니까 이텔리체, 소문자 V. 그리고 힘, 그죠? force, 그래서 이 앞자인 F 또는 대문자 F. work, 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W. 역시 에너지도 변할 수 있으니까 E.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닌 속도. 질량도 변할 수 있고, 속도도 변할 수 있고요.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휘, 그 다음에 임펄스, 충격량, 이것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소문자 I는 주로, 전류, electric current, 전류, 그리고 R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이턴스, 저항이란 거죠. 변할 수 있는 물량도 이렇게 이태리체로 쓴다는 사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니까 늘 그대로 바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체를 써요. 정체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부르는 거 아니? RM, 로만체. 로만체라서 로만, 앞에 글자가 RM이죠. 그래서 RM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면 속도와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보니까 여기 보라색 글자가 이탈리체가 아니라 정체로 써 있죠. 그리고 힘의 단위는 뉴턴, 1의 단위는 줄, 그죠? 여기 W는 전력 1율의 단위인 와트, 그리고 여기 대문자 A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 여기에 마지막 써 있는 것은 저항의 단위인 오메가. 그러고 보니까 물리량은 각각 물리량에 대한 영어 단어의 앞에 이니셜을 땄죠. V, F, W, E, P, I, R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단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속도는 그렇지 않지만 뉴턴, 줄, 와트, 암페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뉴턴은 우리가 과학자 뉴턴이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뉴턴을 써줬고 힘에 대한 단위니까. 그리고 일과 에너지에 기여하신 분이 Joule, 과학자고 예전 분이니까 뭐 줄 할아버지죠. 줄 할아버지, 와트 할아버지, 암페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어떤 유명한 기여한 과학자의 이름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량은 기울여 쓰고 단위는 정치로 쓴다는 거 꼭 알아둡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물리학 2를 배우면서 오리엔테이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9일 개학부터는 우리가 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예습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어떤 복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꽃은 붉은색 계통의 매화, 이거 우리가 홍매화라고 불러요. 홍매화. 이렇게 우리 3학년 학생들이 홍매화처럼 올해는 새로 피면서 정열적으로 올 1년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더 나아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과 바람에서 어, 다음 장을 위해서, 다음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홍매화라는 사진을 선생님이 올려놔 봤습니다. 자, 하다 우리 여러분 힘들고 낯설을 텐데 이렇게 물리학 2 오리엔테이션을 써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부터는 더 편안하게 마치 우리가 교실에서 농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떤 편안한 수업인 것처럼 그런 수업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합시다. 자, 고생했어요. 물론 선생님 나도 고생했겠죠.